너무 공부만 해서 쉬어갈 겸 역설 몇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그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설이라는 거는 이래도 모순이고 저래도 모순인 거를 역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게 돼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A가 처음에 구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구슬을 B한테 1분 후에 줄 거예요. 1분 후에는 B한테 구슬이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B가 구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받은 후 30초 후에 A한테 줄 거예요. 아니 30초 후에 A한테 줄 거예요. 또 A가 공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시간의 절반인 15초 후에 B한테 주고 B는 또 그것을 7.5초 후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무한 반복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정확히 2분 후에 구슬을 누가 갖고 있냐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뭔가가 좀 이상하게 역설이라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역설이 되긴 돼요. 여기 이렇게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 두 개가 굴러갈 거예요. 위에 수레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윗부분이 수레바퀴가 흐르는데 돌아가는데 윗부분이 돌아가는 속도랑 아랫부분이 돌아가는 속도랑 다르다고 역설을 전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A라는 저기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굴러가면서 바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움직였을 때 뒤에 있는 이 수레바퀴를 제가 미세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A라는 점은 굴러가서 대충 여기 있다고 하고 B라는 점은 굴러가서 대충 여기 있다고 하면은 원래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간만큼 굴러갔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아요. 결국 거리가 중요한데 지금 A가 여기서 여기로 갔잖아요. 이게 선을 긋고 B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선을 이어보면 거리가 얘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역설이에요. 수학적으로 모순이 있는 걸 주장하는 것도 역설이에요. 그리고 이 역설은 다행히 모순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움직인 거리라는 게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 역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거 일자로 그어서 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원래 하려던 역설로 돌아가서 지금 2분 후에는 구슬이 누가 있을지가 문제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1분 반 줄어서 30초, 그 다음에 또 반에서 15초, 7.5초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있는 시간을 다 합치면은 얘가 합계가 2분이 극한값이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한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단지 유한이잖아요. 유한번을 더하면 2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2분보다 금방이란 소리예요. 2분이 되기 직전에는 구슬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가고 있을 거예요. 반을 나누면 계속 줄어드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히 2분 후가 되면은 구슬이 누구한테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A한테도 없고 B한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겨서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설이 있는데 사실 이건 답이 있어서 문제라고 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1km짜리 고무줄이 있어요. 절대로 지렁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무줄이 있고 여기에 구슬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구슬의 속도가 초속 1cm래요. 1초가 지날 때마다 고무줄이 1km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구슬이 언제쯤 고무줄 끝부분에 도달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얼핏 보면 틀려 보여요. 그래서 역술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고무줄의 길이가 1km가 늘어나는데 구슬은 1cm밖에 못 가니까 절대로 반대쪽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고무줄이 1km가 늘어날 때 균일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무줄이 1km가 늘어나면 구슬도 그 비율이랑 똑같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처음에 1km잖아요. 근데 나중에 1km가 늘어나면 고무줄이 2배가 되잖아요, 길이가. 그러면 구슬도 원래 있던 지점에서 두 배로 늘어날 거예요, 자기가 있는 길이가.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는 비율을 따져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km에서 1cm를 이동하니까 비율로 나타내보면 1km가 10만 cm니까 10만 분의 1이 돼요, 비율이. 그 다음에 1km가 또 늘어나면 2km인데 거기서 또 1cm만큼 나아가니까 이번에 20만 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구슬이 몇 초 후에 고무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K초 후, 정답을 K라고 할게요. K초 후. K초 후에 구슬이 반대점으로 도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현재 비율이에요. 근데 비율이잖아요. 아직 뭔가를 안 곱했어요. 원래 1km였으니까 이게 10만 cm니까 이게 10만을 넘어야 돼요. 10만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식을 세우기 전에 10만부터 곱해서 약분을 해서 다 없애줄게요. 10만 약분해주면 다 0 5개만 없애면 되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가서 이제는 K분의 1까지만 더하면 돼요. 이게 지금 좌변이고 부등식을 세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 고무줄 반대쪽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1km였으니까 얘가 10만을 넘는 순간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 합이 10만을 넘는 순간에 최초의 K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원래 역설이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변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K를 당연히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는데 매우 큰 수여서, 근데 K를 좀 근사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1분의 1, 2분의 1 계속 다 더하면은 항이 점점 작아지고 실제로 얘 이름은 조화급수인데 되게 느리게 발산한단 말이에요. 엄청 느려요. 근데 그게 10만이 되려면 K가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도움 정리도 얻을 수 있어요. 마스케로니 상수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오일러랑 마스케로니가 합해서 정의한 상수인데 이렇게 정의가 돼요. 여기 n이 무한 들어갈 때 1부터 n분의 1까지의 합, 그 다음에 빼기 ln n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n을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마스케로니 상수 그걸 구해보면 극한값이 0.577 어쩌고저쩌고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스케로니 상수를 이용해서 이 K를 근사할 수 있어요. 매우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충분히 큰 수 라지 n에 대해서 n이 라지 n이랑 같으면 1이랑 2분의 1 이게 다 n분의 1, 라지 n분의 1까지 더하면은 스몰 n이랑 똑같으니까 편의상 스몰 n으로 쓸게요. 여기는 이 합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ln n 플러스 0.577로 근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마스케로니 상수.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10만이 넘을 때잖아요. 그래서 얘가 10만이 넘는 순간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ln n 플러스 0.577이 10만을 넘으려면 사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K인데 K를 n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서 마스케로니 상수를 빼보면 ln n이 10만 빼기 감마가 돼서 그래서 n을 근사시킬 수 있어요. 이게 10만 승
빼기 10만 빼기 감마승으로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K니까 2에 10만 마이너스 감마승 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역설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하면 역설은 뭔가 말이 안 되거나 혹은 너무나도 모순을 찾기 힘들 거를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